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비파계 중에 RT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손선생 같은 경우는 용접 강사이기도 하지만 비파계 직업 훈련 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심도 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 용접사의 관점에서 조금 도움되는 입장에서 교육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영상의 내용이 조금 길다 보니 3부작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RT에 대한 결함의 용어 및 용어의 설명 및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결함 용어에 대해서 RT 결함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칠판으로 이렇게 조금 써놨습니다. 사실은 용어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은 필기를 조금 해주고, 요 부분들은 일단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들은 안 나오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든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뭐 요런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 하면서, 간단하게 2부 같은 경우는 이 RT 용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결함이 발생하고 어떤 결함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공, 첫 번째 기공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시티라 그래요. 포로시티. 기공은 주로 언제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주 저 2부 되니까 이제 달리기부터 적극적이기 시작했어. 예. 고인물들은 왜 이리 안 적극적이에요? 기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스로 하는 용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나 바람의 이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야드에서 용접을 하거나 이럴 때는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뭐 가스 보호를 못하게 되면 기공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모재의 이런 청결도가 떨어질 때 기공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오히려 가스가 강해도 기공이 생깁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그 다음 이물질이 있어도 막 기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들로 기공이 생기고, 이 부분에서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기공은 제가 옆에다가 조금 쓸게요. 기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렇게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다발성으로 이렇게 기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핀홀이라 그러죠. 핀홀 같이 크레이터 처리로 인해서 생기는 한 발짜리, 이런 결함도 사실은 P로 기공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공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는 방법이 사실은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실제로 하고 나서 이제 가서 해보면 되니까. 기공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공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수정을 그라인딩으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를 하시면 육안으로 기공이 없어짐이 확인이 되겠죠.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이렇게 제거를 하면 안 돼요. 강하게 제거를 하다 보면 너무 깊게, 굳이 제거하지 않아야 될 부분까지 제거를 하고 이 모재에 데미지를 줄 수 있고, 또 너무 깊게 판다는 거는 또한 용접을 하게 됐을 때 부분적으로 이 수정을 했을 때 변형을 야기시킬 수도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딱 팔 만큼만 팔고 섬세하게 파면서 기공이 안 보일 때까지 제거를 해줍니다. 그라인더로.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기공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냥 덮어서 기공이 제거가 됐구나 용접을 하는 게 아니고, 용접을 한번 해봐요. 용접을 실제로 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초청 인접 부위면 와이어를 대야 되지만, 보통은 이제 그냥 빈토치로 용접을 한번 했을 때 기공이 안에 잔 기공이 남아있다 하면 샘물이 조금 틀리겠죠. 막 끓어오르거나 막 기공이 막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기공이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저 제거해주고,
혹은 물이 깨끗하게 공토치로 돌렸는데 물이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기공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그럼 슬래그가 약간 뜨잖아요. 그 슬래그 약간 제거해 준 뒤에 원래 프로세스대로 용접을 하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공 제거를 하는 방법 확인 사살이라 하죠. 그래서 확인 사살로 이렇게 한번 해주.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이 피놀 같은 경우는 발생 원인은 대부분 어떻냐면 대부분은 크레이터 처리에서 급냉 때문에 발생을 해요. 피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이래 남아 있는 수소가 방출해서 이렇게 터지면 피놀이 발생한다. 뭐 네이버 기계학 사전에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데 피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리 크레이터 처리하다 보면 빵꾸가 뻥 이렇게 뚫리잖아요. 그것 또한 결함이 생기고 이 피놀로 인해서 크레이터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굉장히 중요한 결함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피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제거하고 수정하는 거야 원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급냉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크레이터 처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죠. 모재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크레이터 처리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피놀이 발생한다. 그럼 용접을 하면서 피놀이 발생하는 건 육안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 재료들이 많거든요. 그런 재료에서는 우리가 용접을 하면서 다운슬로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레이터 처리의 시간을 늦춰주는 게 좋죠. 그럼 뭐 피놀이 뭐 용접을 하다가 피놀이 좀 발생률이 좀 올라간다 이러면 어때요? 크레이터 처리 다운슬로프로 인해서 크레이터 처리 시간을 조금 늦춰줘서 급냉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모재부 밖으로 크레이터 처리를 하거나 크레이터를 잡은 상태에서 한 템포 두 템포 좀 늦춰서 조금 더 식힌 다음에 크레이터 처리를 마무리를 해주든가 뭐 이런 원리들로 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기공은 뭐 그렇다. 여기 이제 뭐 우리가 CO2나 아크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블로우홀, 웜홀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지만 주로 이제 이 리페어 페이퍼에는 P나 PO 이런 식으로 잡는다. 그냥 이게 포로시티예요. 포로시티 기공. 자, 균열은 크게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균열은 말 그대로 크랙이죠, 크랙. 여러분들 균열은 근데 가기는 가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적인 관점이에요.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결함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용접을 조금 하다 보면 크롬이 섞인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종 재료를 용접해야 된다든지 이런 좀 재료들을 용접을 할 때는 이제 균열 발생 빈도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인장 강도가 올라가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용접을 하면 그래서 균열의 발생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균열은 중대결함입니다. 이 RT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4종 뭐 5종 4류 뭐 이렇게 분류를 또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균열은 아주 중대한 결함에 포함돼요. 사실은 제품에 금속에 균열이 생기면 어때요? 책에 보면 정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맞죠? 균열을 그냥 폐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균을 그 제품으로 쓰겠습니까? 균열 발생했는데 대부분 잘못된 재료를 썼거나 스테인리스에 뭐 동이 관련된 쿠니를 썼거나 이러면 균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급냉이 됐거나 뭐 용접을 너무 급여를 줬거나 이런 WPS상 용접 프로세스상 잘못된 이런 용접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게 균열이고 그 다음에 우리 변형 교육 받을 때도 배웠잖아요. 엄청난 구속력이나 억제력으로 인해서 뭐 외부에 강한 힘을 받아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이 균열이 발생하거든요. 균열은 일단은 뭐 균열이 페이퍼에 나왔다. 그럼 아주 특이한 케이스니까 저한테 자료 수집을 위해서 그 정도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RT는 마이크로 크랙이나 헤어 크랙 같은 경우는 잡기가 힘들다. 잘 보기가 힘들다. 조금 이따가 저하고 필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F. LF는 Lack of Fusion이라고 해서 융합이 안 된 거예요. 녹이지 못한 거야. 주로 이 RT는 이 선형상의 지시와 원형상의 지시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선형상의 지시는 이런 선형상의 지시예요. 말 그대로. 원형상은 둥근 구형 지시야.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이 LF 융합분량은 어떤 지시에 속하겠습니까? 이런 선형상의 지시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시와 결함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RT라는 거는 행위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결함이 판단되지 않은 검사하는 중이라는 소리야. 맞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처음에는 필름을 봤을 때 나중에 뷰어 같은 거 필름을 보겠죠. 보면 지시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필름을 봤는데 이상한 모양들이 있어요. 그럼 지시야 아직까지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결함 판독하는 사람이 이 결함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뭐 결함자라든지 결함 규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확인이 됐을 때 비로소 뭐다? 그게 결함이 되는 거야. 규격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뭐예요? 지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선형상의 지시가 발생합니다. LF 같은 경우는 융합이 안 됐다는 건데 보통 우리가 버트 용접을 하게 되면 면과 면을 이렇게 용접을 하잖아요. 용접을 하게 되면 이런 면과 면부가 융합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름상 선형상의 지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LF라 그래요. 나중에 나오는 IP하고 다음 나오는 IP하고는 조금은 개념이 다른데 그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뭐 해드릴게요. 일단 LF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일단 LF는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정이 다른 결함에 비해서 조금 뭐 수정을 하면 되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우리 기공이나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구형 이런 지시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정하면서 팔 수가 있는데 LF는 수정을 하면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LF는 뭐 그런 결함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조금 뭐 막상 발생했을 때 수정하기는 조금 뭐 번거로울 수도 있다. 한 요 정도까지. 물론 수정을 뭐 되게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근데 대략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IP죠. IP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IP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IP 주소. IP 주소. 네, 역시 아주 셀럽처럼 트렌드. 자, incompleted penetration 이래가지고 용입 불량. 용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용입이 안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제대로 녹이지 못했다. 그러면 이 LF, leg of fusion과 차이는 무엇이냐면 LF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런 개선면이나 용접 중에 발생하는 면이 되고 용입 부족 같은 경우는 주로 초층구 근처 이런 데서 이런 쪽이 잘 안 녹았을 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IP로 실제로 필름상 센터 필름으로 봤을 때 가운데 쪽으로 몰리면 IP고요. 선형상이 조금 바깥으로 벗어나면 leg of fusion입니다. 이런 식으로 판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면서 필름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잘 없죠? 맞죠? 하지만 저희는 볼 수 있다. 저희는 볼 수 있다. 볼 겁니다. 굉장히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속도가 지금 빠르거나 그러진 않죠.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많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빠질 거예요. 슬래그 같은 경우는 발생 원인이 뭐죠? 슬래그. 비슷해요. 모재에 이물질이 있거나 가스적인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원인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물질이 있거나 말 그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기처럼 용접이 잘 안 되니까 어때요? 슬랙이 많이 생기죠. 슬랙 같은 경우는 뭐 조금이 아니고 뭐 아주 어제도 뭐 굉장히 많은 슬래그를 구경할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요 슬래그 같은 경우는 슬래그 인클루전 돼서 슬래그 요런 슬래그가 혼입이 됐다는 소리예요. 슬래그는 마찬가지로 수정을 할 때 슬래그가 보여요. 이 필름상 보면 슬래그는 대부분 원형은 아니고 올챙이 모양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약간 원형에서 벗어난 올챙이, 정확하게 원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대부분 원형보다는 이런 슬래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일부에서 아까 앞에 파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슬래그 같은 경우 우리가 방사선 투과 검사는 밀도에 의해서 촬영한다. 밀도가 높을수록 백색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납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우리가 텅스텐도 얘기할 건데 텅스텐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금속 개재물입니다. 근데 슬랙은 그거보다는 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원형상의 지시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옅어요, 색상이.
이런 올챙이 모양이나 이런 원형상의 지시가 나오긴 하지만 조금 더 색깔이 옅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슬래그 제거 방법은 기공에서 파는 것처럼 확인하면서 팔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입니다. 슬래그 같은 경우는 옅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뭐 수정하기 용이한 결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언더컷. 언더컷은 제가 이 RUC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언더컷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페임이죠. 페임. 왜 생겨요? 우리 가장 언더컷 지금 많이 생기는 분이 누구죠? 왜 생깁니까? 열을 뭐 너무 많이 주거나 와이어를 좀 지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지금 대답이긴 한데 맞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 언더컷은 그냥 높은 온도나 맞죠? 이런 우리 용접을 했을 때 뭐 머무르지 않았거나 이런 얘기 하지만 말 그대로 이제 페임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열적인 부분에서 페임이 생기는데 언더컷은 뭐 사실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뭐 설명을 다룬다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많이 봐야죠. RUC. 사실은 RUC라고도 하는데 RUC 없이 그냥 언더컷으로도 잡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RUC는 루트 언더컷이에요. 루트가 뭐예요? 뿌리, 초층. 맞죠? 그럼 루트 언더컷이라는 거는 우리가 필름상에 보면 이 나중에 필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깥쪽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화이날이 보이고 중간에 가운데 밀도가 높아서 백 쪽이 하얗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 필름 화이날 선 쪽에 이렇게 UC가 있으면 당연히 언더컷이잖아요. 맞죠? 언더컷은 사실 표면 결함이지만 RT는 표면 결함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언더컷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페임이기 때문에 밀도의 차이로 보는 게 언더컷은 페임이잖아요. 밀도가 다르겠죠. 근데 RUC는 언더컷이 뜬금없이 센터에 있단 말이야. 페이퍼에. 그럼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파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파이프가 있고 심레스가 있잖아요. 심레스는 뭐야? 심이 없는. 일반 파이프는 철판을 이렇게 마른 파이프를 ERW를 하거든요. 이렇게 마른 파이프를 ERW를 하는데 이 ERW로 가정을 하고 심을 터뜨려서 촥 펴면 어떻게 돼요? 철판이 되죠. 그럼 실제로 백을 넣더라도 백도 표면, 화이날도 표면이란 말이야. 실제로 백도 표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RUC는 뭐예요? 이 초층에서 언더컷이 생기게 되면 루트 언더컷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 언더컷이 있다 이상할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안에서 언더컷을 넣었지가 아니고 그 백 쪽에 언더컷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주로 뭐 이런 뭐 단차가 많이 지거나 이런 뭐 일이 있을 때 루트 언더컷이 생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이제 표면 결함. 표면 결함은 어떨 때 발생할까요? 뭐 물론 잘 발생하지는 않지만 용접하다가 보면 우리 아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혹시나 용접하다가 우리 뭐 피스테크나 뭐 이런 브릿지테크나 이런 것들 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접부 외부의 외부적인 무슨 요소로 용접으로 인해서 뭐 이런 데미지가 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제거하지 않았거나 혹은 백도 뭐라고 했어요? 표면이라고 했죠. 용접하기 전에 우리가 가공을 하잖아요. 가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공을 내가 가공할 수도 있고 내가 시편 만들 수도 있고 가공을 준비해주는 우리 배관사나 헬퍼 뭐 이런 베이비 안에 초크 그라인더, 내경리를 그라인더를 하다가 팡 먹었단 말이야. 데미지가 막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용접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잘 모르잖아. 실수한 거를 예를 들어서 그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딱 보고 그냥 말 안 한 거야. 이 액부에 데미지가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용접을 했어. 그래 그 백 쪽에 결함이 발생을 했어요. Surface Defect이라 해서 SD에. 근데 이런 결함이 발생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당연히 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접사는 당연히 본인 책임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공한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용접을 하기 전에 확인을 안 하신 웰더의 책임입니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막상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용접하면서 결함이 난 것도 아니고 맞죠? 그럼 막상 파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안쪽에 있으니까 막상 잘라야 되잖아요. 전체 수정을 다 해야 된다고. 그게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확인. 자, 실제로 요거를 SD로 잡기도 하지만 그냥 서피스 요걸로 이렇게 그냥 잡기도 해요. 그냥 요 페이퍼에 이런 식으로
요것만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결함. 우리 처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결함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excessive penetration, EP입니다. EP. 이게 뭐냐면 백을 너무 많이 넣은 거야. 너무 과하게 밥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님께서 많이 뚱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용입이 되다 보니까 흘러내린 거야. 처진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용어를 얘기 드리면 넛제도 RT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검사를 하는 거고 용접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규격이라는 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정해져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여유치는 어느 정도 보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RT는 이 정의는 제가 하는 겁니다. 뭐 책에 나와 있는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RT는 우선에 핵심적으로 용접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급격한 명암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EP라는 건 과도한 용입이에요. 용접하다가,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 두 개는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결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지금 과도한 용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비드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주로 아래보기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결함을 얘기해요. 자, 지금 잘 보입니까? 백지 흘러내리는 결함을 얘기하는데, 이러면 과도한 용입으로 잡힌다는 거야. 그럼 결함의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찌시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급격한 명암의 변화라는 거는 이런 결함이 발생하다가도, 그래서 용접을 쭉 하다가도 이렇게 급격하게 명암의 편차가 심하게 났죠. 이런 경우는 이 굉장히 결함이 잡힐 확률이 높은데, 뭐 아주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같은 높이지만 이게 좀 그림 가는데 같은 높이지만 이렇게 아주 조금 자연스럽게 많이 나오다가 쑥 이렇게 적게 나왔다. 만약에 백이 이렇게. 만약에 그럼 아까와 높이는 실제 같았지만 급격한 명암의 변화가 아니죠. 어때요? 점진적으로 조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필름상 자연스럽게 분할을 했을 때 좀 자연스럽게 맞죠? 급격한 명암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판단 자체를 규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는 불량이 안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 우리가 RT라는 건 무조건 딱 용락이 되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랬으면 백이 많이 났으면 무조건 리페어가 나오는구나. 물론 나죠. 나지만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RT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규격보다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넓은 검사예요. 특히나 아주 그렇죠. 셀럽이라서 아주 뭐 많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마음의 여유가 넓다는 표현을 하긴 어렵지만 초보들일수록 결함이 잘 안 납니다. 왜 안 나겠어요? 그만큼 용접부에 정성을 쏟는다는 거야. 정말 결함이 안 나와요, 초보들은. 희한하죠? 그래서 오히려 결함 내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결함이 안 나오는 게 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초보들은 그럼 어때요? 치명적으로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더 문제야, 그게. 근데 초보들이 물량을 빼면 어떻게 돼요? 그 더 이상 초보가 아닌 거고, 초보들이 물량을 빼게 되면 이런 물량에서 이 질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불량이 나는 거야. 우리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 뭐 영상 속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도 되는 건 모르겠지만 바르는 용접 아주 이렇게 뭐 발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뭐 바르는 용접을 이런 용접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 RT를 찍는 그런 용접은 아니잖아요. 품질상 이렇게 뭐 버터 용접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용접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하고는 좀 별도지만, 실제로 품질 용접에서 초보들이 막 물량을 빼려고 막 하다 보면 어때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유발되면 결함이 발생할 빈도가 올라가는 거지, 오히려 초보들은 정성을 쏟으면 오히려 불량이 더 안 납니다. 제품이 아니고 작품을 하는 거예요, 초보들은. 그러니까 불량이 날 수가 없어요.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워요. 될 때까지 그 완벽한 그런 비드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수정을 하고 파이프가 걸레짝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직이 변했으면 변했지 RT가 나오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도한 용입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내린 결함이다. 그래서 주로 배관부에서 봤을 때는 주로 이렇게 아래보기 구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 수정하는 방법.
수정법은 EP 같은 경우는 초층 결함이기 때문에 다 파셔야 돼요. 다 파셔가지고 근데 이걸 다 끝까지 다 걷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나중에 뭐 잘못 파다 보면 초보들이 EP 파라고 하면 나중에 뭐 손가락이 쑥 들어가고 그래요. 그럼 어때? 아주 수정하기 힘들어지죠. 물론 뭐 수정을 하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수정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EP 같은 경우는 기공이 발생하지 않는 EP 선에서는 가운데만 제거해서 뭐 이건 요령이긴 한데 우리가 백비드가 이렇게 있으면 수정의 범위를 영양분을 조금 줄여주는 거야. 너무 이 백비드의 이 흘러내린 부위를 다 제거하려고 하면 어때요? 이 데미지가 많이 먹어 갭이 넓어지잖아요. 그냥 가운데만 제거를 해. 가운데만 제거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 두 개로 잘리죠.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파내 그라인더로. 파내면 이렇게 좀 잘릴 거 아니야, 맞죠? 그라인더 들어갔으니까. 그럼 위에 용접을 해버리면 어때요? 땡겨 들어가죠. 땡겨 들어가고 나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해되십니까?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거를 해버리려고 하면 이런 갭이 넓어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EP가 나왔다는 거는 원인적인 측면에서 갭이 넓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야. 초보들도 EP 정말 엄청난 초보를 아니고서는 뭐 현장에서 그렇게 시험 합격하고 들어갈 정도인데 뭐 물론 그래 하긴 하더랍니까? 뭐 보니까 많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긴장도 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과도한 영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뭐예요? RC 같은 경우는 루트 컨캐비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루트 오목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백 빨림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좀 써놓으세요. 백 빨림. 제가 깔끔하게 안 썼어요. 왜냐면 백 빨림 하면 좀 칠판에서 제대로 좀 쓰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백 빨림인데 백 빨림은 좀 약간 뒤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백이 나왔다가 들어간 거잖아요. 실제로 주로 오버헤드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위복이나 중력이 걸리는 자리에서 모재부보다 들어간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스라가 왜 스라예요? 우리 처마 그 츠라의 일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레스라가 녹은 상태에서 백이 한 번 더 주저앉았어. 그럼 이 아레스라는 오버헤드로 봤을 때는 이 아레스라는 녹았어요. 이 녹은 상태에서 백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루트 컨캐비티가 나오는 거야. RC가 백발림이 된 거야. 그럼 실제로는 사실은 백이 나왔다가 들어가도 백발림이 되고요. 처음부터 백이 이렇게 빨릴 수도 사실 있는 거야. 녹음해서 내려앉을 수도 있잖아요. 용융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백발림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처음에 백을 초층을 넣으면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핫패스나 3패스, 우리 필패스에서 니꾸에서 용접하다가 열에 의해서 백발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나 이런 재료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성질이 다른 철보다 성질이 다른 스테인레스나 이런 아니면 재료가 얇은 티가 얇은 재료들은 이런 백발림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저 콘이나 뭐 듀플렉스나 뭐 하스텔러이 뭐 이런 재료들은 잘 안 빨려요. 그리고 뭐 키올 용접이나 이런 용접 기법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용입이 더 많이 되거든요. 더 튼튼하게 더 재료의 성질상 백발림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도 뭐 알고 계시면 되고 수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 그대로 초층 결함이기 때문에 관통 수정을 합니다. 관통 수정이 뭐죠? 우리 이게 관통이 아니고 구멍을 뚫어야 된다고 해. 완전히 막창을 터뜨려야 된다고. 왜냐면 백비드니까 제거를 해야죠. 빨렸으니까 제거를 해야죠. 물론 백비드를 수정하는 방법에는 파이프 안에 손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총이라고 해서 안에 가스 주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차후에 아주 뭐 좀 제가 한번 교육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수정법으로는 관통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뭐예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또 하나의 결함이에요. 뭐죠? 텅스텐 인클루전. 자, TI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텅스텐이라는 거는 금속 개재물이에요. 이 비파괴 검사는 밀도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밀도라는 거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텅스텐원임이나 은입자 이런 금속 개재물들은 굉장히 밝은 빛을 내요. 나중에 필름을 보면 반짝반짝 막 보여.
보일 정도로 밀도가 높은 금속이야.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텅스텐 같은 경우는 용융 온도가 3400도예요. 그러면 철에 녹는 온도, 뭐 이런 거, 스테인리스 녹는 온도 이런 거 보면 뭐 1000도에서 아마 1200도 사이잖아. 그거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될 만큼 높은 용융 온도를 가지고 있는 금속 개재물입니다. 타고 들어갔을 때 녹아서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그래야 되면 텅스텐 여러분 묻으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습관적으로도 현장에서는 갈아야 되고 제거를 하는 게 맞지만 습관적으로는 교체를 해주셔야 그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고 해서 계속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맞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텅스텐 이런 혼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중에 하나고, 그래서 텅스텐을 좀 이 품질이 높은 거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도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연습하실 때 꼭 굳이 품질이 너무 높은 텅스텐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좋은 고품질의 이런 텅스텐을 사용한다고 사실은 구분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 뭐 당구 쳐보면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짝대기 뭐 80 치면서 뭐 그때 뭐 500만 원짜리 이런 거 쳐가지고 뭐 탄성이 좋네 이런 얘기 해봤자 80은 80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맞죠. 그렇게 하고 나면 뭐 텅스텐도 조금 더 좋은 거. 그렇다고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거 쓰시면 안 돼. 이런 결함들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해드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일단 영상에 담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자 이렇게 결함의 용어는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수정하는 방법, 텅스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이것도 반짝반짝해서 잘 안 보입니다. 이런 페이퍼를 대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2부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